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표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합니다. 기어코 본인의 피의 사실을 민주당과 결부시켜 여론을 반으로 쪼개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으로 나를 지세우는 국민의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고 이 대표는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다라는 게 53%고 정치 탄압형 정치 수사다가 33.8인데 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수사다라는 게 69.8%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나온 그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명분이거든요. 이 지금 수사가 앞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겠다. 그러면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할 것이냐가 여론 흐름의 전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거를 놓고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싸움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 딱 잡은 것이고요. 네. 이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나만큼 해라라는 이게 지금 좀 깔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네. 총 33장의 검찰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이던데 진술서 공개가 지지층 결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른바 면면 대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서면 그리고 검찰의 대면 이렇게 이제 대결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진술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진술서는 검찰에 대한 소명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더 결집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대전쟁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싸움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중도층과 MZ세대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네. 이른바 더 구체적이고 사이다 해명과 소명이 중도층 MZ세대 2030이 훅 하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성산을 더 높이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번에도 그 이후에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구체적 해명과 소명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MZ세대와 중도층의 공감도를 더 높여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과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그렇죠. 네. 소위 이제 수사 과정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와도 맞물릴 텐데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일 때 승인했다는 그 결재서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재서류에 대항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항하는 얼마만큼의 정황 증거나 구체적이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건 정말 실체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민간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다른 형태의 근거로서 또 네.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시장의 행정력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왔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뭐 현재 번복된 진술을 넘어서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얼마나 이제 확보하느냐가 그렇죠. 될 텐데 네. 그렇다고 지금 뭐 1년 4개월 되는 수사를 만약 지연시킬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를 다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읽어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이 어떻게 이제 내가 시장으로서 이 사건을 대했는가가 잘 앞에 기술이 돼 있고 원래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영개발 LH가 이제 그런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민간으로 갔다 다시 민간 합동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라는 단어를 여기에 쓴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또 판단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검사가 지금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입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분을 강화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이 지금 이게 검사가 1년 8개월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물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겠죠. 배 수장님, 지금 네. 에너지 지원금 정책이라든가 예. 이른바 이제 민심 챙기기 투트랙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겠다는 입장인데 예. 민주당 지지율과 여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필요하죠. 민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사법적인 결과, 뭐 1심 재판, 2심 재판 더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당장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특히 이제 난방비가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됐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서민들도 있겠지만 주부층, 저소득층, 비수도권, 특히 50대 후반 가구주가 되는 연령대가 좀 40대, 50대 아니겠습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생과 또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소명, 이 대응 이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느냐고 볼 때는 결국은 민생도 민생인데 이 검찰 수사를 결국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의 해결은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때 비명계 일각에서요, 뭐 네. 대표 사퇴론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론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표 사퇴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대표 사퇴보다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많긴 하지만 아까 그 정치 수사라는 그 생각보다는 한 9% 포인트가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공론화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공론화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교체되는 첫 번째 교체되는 게 5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좀 공론화되면서 친명계 후보가 되면 이게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고 비명계 후보가 되면 교체돼야 된다는 게 또 높아지고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비이재명계가 중심인 뭐 민주당의 길이 3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특정 정파 관련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비이재명계의 결집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장은 미미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기소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직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내려오지 말아야 되느냐가 전체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반대라는 거. 결국에는 재판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도 공천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좀 더 정치적인 결이 다른 그런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분기점은 뭐가 되느냐? 수도권 지지율이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주간 변경으로 그것이 5월 달에 될지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추석을 앞둔 9월이 될지는 부각이 될 겁니다. 이때 네. 2주 평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중동 특사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재명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이신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조금 자격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난방비 물가입니다. 어. 다른 것 떠나서 사람들은 정치 현안 이제 좀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